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51차 미래의 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 제가 예고해 드렸던 대로 박완서님의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라는 책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산문집인데요. 총 1부, 2부, 3부 이렇게 돼 있어서 3일에 걸쳐서 작가님의 글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박완서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박완서님은 팔순에 또 팔순에 이 책을 냈어요. 팔순에 이 책을 내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는데 박완서님의 글을 보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은근한 메시지를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강력하거나 뭐 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고 당신이 겪었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보면 1부 내 생의 밑줄, 그리고 2부는 책들의 오솔길, 3부는 그리움을 위하여, 이렇게 여러 편의 산문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일부의 내 생의 밑줄에는 13편의 산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편 다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다 해주는 것보다 몇 편 해주고 여러분께서 또 이 책을 도서관이나 직접 구입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13편 중에 한 5편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또 선생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 더 아름답다 라는 산문인데요. 이 책의 제목과도 똑같죠. 책의 제목과 이제 간통하는 부분인데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이 글은 이제 작가님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경기도 구리시에 전원주택을 사서 이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틈이 나면 앞마당에 잔디를 이렇게 가꾸면서 많이 이제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곤 해요. 그런데 이제 경인년이 되었을 때 작가님이 20살 때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죠. 경인년 6월 25일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마당에서 그 잔디와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작가님은 이제 그 6.25 때 오빠와 숙부를 잃어요. 숙부를 잃고 그러니까 가족을 잃는 그 상실감 그거를 이제 많이 가슴 아파하죠. 물론 나 혼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라 6.25 이제 한국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랬기 때문에 물론 나 혼자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괴로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해서는 작가님이 그 경인년 6.25를 생각하고 또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못 가본 거에 대한 뭐랄까 그 노망 났다고 해야 되나 집념이라고 해야 되나 스스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에 성장을 멈춰버린 거예요. 80년을 그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이 글을 쓸 당시에 그래서 못 가본 거에 대한 그거를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까지 그 살아온 그런 거보다 못 가본 거를 더 생각하면서 내가 노망인가 이건 집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더 상상하고 더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그 가보지 않은 길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렇게 쭉 넘어가서 남대문이라는 그 산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남대문이 그 작가님은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을 자주 가는 계기가 됐는데 서울에 갈 때마다 그 남대문이 문화재로서 이제 그 위풍당당하게 서 있고, 또 사람들이 남대문 하면은 이제 뭐 다 통하는 시대였다 보니까 그 어렸을 적에 본 남대문, 또 6.25 때 본 남대문, 또 그 다시 그 남대문이 그러니까 숭례문이잖아요. 숭례문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그 문화재가 불타버렸잖아요. 그때 그 감정을 쓰신 건데 작가님은 이 사람이 불을 낸 이유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펼쳤는데 그 작가님의 상상하고 틀린 거예요. 바로 범인이 잡혔잖아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는 철거민인데 그 보상을 너무 적게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해서 불을 질렀다는 거죠. 우리의 문화재를. 그러니 그런 거를 생각할 때 이거 또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돈. 응? 그래서 남대문 해가지고 글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어렸을 때도 그 남대문에 그거를 받고, 또 6.25 때도 받고, 또 이렇게 불타버린 남대문을 보면서 모든 게 다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이 문화재를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소실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거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식사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식사의 기쁨이라는 이 산문은 작가님이 그 어느 호텔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고 그 밖에서 하는 소리에 작가님도 모르게 웃어버린 일이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의 산문인데, 그게 뭐냐면 호텔 하면 우리가 왠지 좀 사람들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또 거기에서는 교양 있는 말만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이 이제 볼일을 보고 안에서 있는데 두 모녀의 대화가 있는 거죠. 엄마가 그냥 말씀하시는데 너무 찰지게 욕을 하시는 거죠. 이 개 같은 X가 내가 가니까 마트에서 그 햇반을 사다 밥을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며느리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거기에 부추기는 신우가 된 거죠, 이 신우는. 그러니까 엄마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싸가지가 없다, 뭐 가지 말라, 뭐 어쩌라,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제 작가님은 너무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이 공간에서 저렇게 찰진 욕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나와서 이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미 각오는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작가님은 여러 가지를 엄마도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어렸을 적에는 옛날에는 풍요롭지가 않았잖아요. 풍요롭지가 않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 데 누가 이제 갑자기 손님이 온다 그러면 딱 네 식구다 그러면 네 사람 밥만 했는데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숟가락만 올리면 된다고. 그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네 사람 밥을 했는데 한 분이 손님이 왔을 때 엄마들의 지혜가 바로 네 사람의 밥그릇에서 조금씩 덜어서 밥을 한 공기를 더 만드는 거예요. 작가님의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그런 이제 하면서 그 식사의 기쁨, 같이 먹는 즐거움, 이런 거를 이제 그 산문으로 쓰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그냥 그렇게 뭐 에피소드로만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그 밥 한 끼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또
그 어려운 시대는 그렇게까지 해서 나눠 먹던 시대고, 사람을 푸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따뜻한 밥은 뭐 아닐지언정 어, 굶기지 않았고, 또 어쨌든 우리가 먹는 밥상이지만 그분 거를 이렇게 다 나누어서 담을 정도로 이렇게 정을 나누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그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요즘 햇반 너무 잘 나오지 않아요? 햇반 너무 잘 나오고,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밥을 잘 못하는데, 뭐 밥을 잘 못 지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햇반을 돌려서 따뜻하게 그 대접하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뭐 시어머니를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또 추세가 그렇고 밥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이라도 차려주는 것만도 저는 고마울 것 같은데, 이제 이 그 산문에서는 그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작가님도 그 햇반을 사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친밀하고 또 친해질 수 있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식사의 기쁨 가지고 산문을 썼는데, 재밌기도 하고 또 어, 생각이 또 드는 부분들이, 아, 그래, 우리가 식사를 이렇게 대접할 때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산문 중에 노인 최신 영화를 보러 가다라는 그 산문이 있어요. 이 산문은 이제 작가님이 서울이 아닌 그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작가님의 모든 모임은 거의 서울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나오면 될 수 있으면 볼일을 다 보고 들어가는 거죠. 뭐 첫 번째 볼일, 두 번째 볼일, 세 번째 볼일 이렇게 볼일을 보고 들어가시는데, 어, 짜투리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첫 번째 볼일과 두 번째 볼일의 그 중간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가님은 그 짜투리 시간에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요즘은 영화관이 멀티관이다 보니까 각 자기가 보고 싶은 시간대에 뭐 영화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최신 영화관에 가다 그런 이제 산문을 쓰셨는데, 뭐 노인이라고 해서 뭐 혼자 영화관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그 조그만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런 산문을 쓰셨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노인이라서 영화도 싸게 볼 수 있어서 좋다. 이제 그런 어 노인이라고 해서 뭐 어떤 위축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노인으로서 대접받는 그 기쁨, 솔직히 뭐 작가님이 영화 뭐 그거 깎아준다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나라에서 주는 그런 복지, 이런 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을 산문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가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아, 그래, 나이 먹을수록 나를 위한 시간을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할애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면이다. 이런 거를 좀 저는 책을 읽으면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산문이 있는데, 제가 이 마지막으로 그 내 생의 밑줄이라는, 이거 하고 또 이제 구역예찬 간단하게 할게요. 내 생의 밑줄이라는 게 있어요. 내 생의 밑줄, 이 산문도 작가님은 이제 그 시간이 나면 가만히 못 계시고 뭔가 정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완벽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가려면 우리는 짐 싸는데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가님은 짐 싸는 것보다 집 정리를 해놓는 거에 더 시간을 뺏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뭐 흐트러져
떨어졌다든가 뭐 그런 면을 보고 나를 뭐 욕하지 않을까, 나를 다르게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더 짐 싸는 것보다 집 정리하는 데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바쁜 사람은 휴식을 통해서 충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휴식이 일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휴식할 시간이 많잖아요. 물론 작가님이 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뭐 마냥 이렇게 너부러져 있다든가 그냥 쉬는 게 아니잖아요. 작가님은 휴식, 자기는 그 충전을 일을 하는 게 충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일을 하고 충전을 해야 쉬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와 나이 먹었을 때가 반대로 되는 거죠. 우리는 일을 하면서 좀 쉬어줘야 몸도 좀 충전이 되고 그리고 또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작가님은 일을 할 때 더 힘이 되고 더 충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그래도 일할 때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 하십시오. 우리가 일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에 지쳐서 쉬는 거를 원한다면 물론 그게 로망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의 말씀은 대부분 삶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형 예찬이라고 있어요. 산문에. 여기서 구형은 뭐 신형, 구형 그게 아니고요. 축구공 이런 거 있잖아. 동그란 거, 지구본 이런 건데 구형 예찬인데, 이제 그 작가님이 뭐 월드컵 경기 이런 거를 처음에 그 초대장을 주겠다 했는데 그럼 주려면 2장을 다오 했는데 그쪽에서 많이 초대권이 나가지 않아서 1장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장이라도 주어. 왜냐면 이제 손주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번호 불러라고 하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본인 확인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족들에게 하니까 그 월드컵 개막식에 갔어야지 왜 그걸 포기했냐. 이제 뭐 완전히 뭐 등신 취급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작가님은 자기는 뭐 그 스포츠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월드컵을 하는 순간부터 4강 신화 이룰 때까지 빼놓지 않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3, 4위전인가 거기에서 이제 황선홍 선수가 그 피 맞고 이렇게 부상 투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이제 보기 싫어서 껐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끄고 그 시간에 이제 또 막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동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 동점골을 넣는 순간을 못 본 게 이제 아쉬웠지만, 뭐 물론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 이슈였어요. 계속 재방송을 해서 결국은 보셨는데, 이렇게 공이라는 거는 여러분 동그랗고 완벽하다는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작가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지구가 둥글고 이런 모든 거를 창조하시는 것은 신의 예찬이면서 이제 구형 예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는 둥글고 완벽한 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일부 제가 이렇게 바쁘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 드렸는데요. 박완서님의 작품은 정말 우리가 읽으면 내가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잔잔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2부 내일 3부 모레 이렇게 올 텐데,
여러분께서 혹시 시간 나시면 좀 같이 읽어가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렇게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밑줄 칠 그 부분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에서 항상 그 중요하거나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거는 인생의 밑줄을 긋잖아요. 여러분도 내 생의 밑줄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